인도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무슬림을 차별하고 국가적 분열상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인도입니다. 전 세계 물량의 20% 가까이를 소화합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합니다만 2억 명의 무슬림도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 무슬림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힌두교도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를 잡아대는 무슬림이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힌두교도들의 무슬림에 대한 적개심이 정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지 커버 스토리가 다룬 내용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인도는 중국 시장을 대체하게 될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정치 경제의 동향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터프가이로 불리는 인도 모디 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도 경제를 성장 가도에 올려놨습니다. 집권 2기 들어서면서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힌두교도들의 표를 의식해서 모디 총리는 노골적으로 인도 내 2억 명에 달하는 회교도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한 이래 마하트마 간디나 네루 총리, 공이 세속주의는 원칙 중의 원칙으로 고수하면서 인종이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인도의 통합을 유지해 왔는데 이러한 원칙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작년 말 인도는 이슬람 신도를 제외하고 모든 아대륙, 서브컨티넨트라고 하는데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립적이라고 봐줄 만한 정도의 땅덩이입니다. 주로 인도를 지칭합니다만 이 아대륙에 속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종교적 박해 때문에 이주해온 힌두교도 등 여러 종교 신도들이 인도 시민권 획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권법을 개정했습니다. 동시에 집권 인도 국민당 BJP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13억 인도인들이 주민 등록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처럼 여겨지겠지만 2억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 상당수가 인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더 안 좋은 것은 인도 정부가 이렇게 해서 법망에 걸린 사람들을 가둬놓게끔 캠프 건설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다음 이코노미스트지 아티클 머릿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ast month, India changed the law to make it easier for adherents of all the subcontinent's religions, except Islam, to acquire citizenship. At the same time, the ruling Bharatiya Janata Party, or BJP, wants to compile a register of all India's 1.3 billion citizens, as a means to hunt down illegal immigrants. Those sound like technicalities, but many of the country's 200 million Muslims do not have the papers to prove they are Indian, so they risk being made stateless. Ominously, the government has ordered the building of camps to detain those caught in the net. 그런데 여기서 슬픈 진실은 모디와 BJP가 종교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분열 조장, 즉 creating division을 해서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슬림들이 위험한 오열이라는 것입니다. 오열은 fifth columnist, 즉 내부 첩자 세력이란 말이죠. 무슬림이 힌두 교도들을 타도하고 국가를 파키스탄에 셀아웃, 팔아먹으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모디 총리의 끊임없는 주장에 상당수의 인도 유권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즉 sympathetic 하다는 것을 계산해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디 총리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작년 초에 실시되었던 인도 총선과 관련해서 인도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까지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BJP는 37%의 지지율만으로 의회 내 다수 의석, 즉 연방 하원 543석 중 단독 과반을 넘어서는 outright majority 303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위 설명을 바탕으로 원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The sad truth is that Mr. Modi and the BJP are likely to benefit politically by creating divisions over religion and national identity. Most important, Mr. Modi seems to calculate that a sizable minority of Indian voters are sympathetic to his constant insinuation that Muslims are dangerous fifth columnists, always scheming to do Hindus down and sell out their country to Pakistan. That is enough to keep him in office. Because of India's first-past-the-post electoral system and a divided opposition, the BJP won its outright majority in Parliament with just 37% of the vote. 무슬림들이 힌두교도 여성을 사랑한다거나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소를 도살하는 행위를 비롯해서 이러한 것들이 힌두교에 대한 모욕을 줬다고 해서 무슬림들은 힌두교도들로부터 맞아 죽거나 린치를 당했습니다. 때때로 반무슬림 감정에 불을 지펴서 결국은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자라트 주에서는 무슬림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습니다. BJP는 계속 무슬림을 화나게 함으로써, 즉 firing up 함으로써 새로운 유혈 사태, fresh bloodshed 발생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s it is, many Muslims have been lynched or beaten to death for supposed slights to Hinduism, such as loving a Hindu woman or killing a cow. From time to time, the stoking of anti-Muslim sentiment leads to massacres like the one in Gujarat, in which more than 1,000 people were killed. By perpetually firing up Hindus and infuriating Muslims, the BJP makes fresh bloodshed more likely. 그래서 결론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교들 간, 즉 힌두교와 회교도 간 stoke hostility, 적대감을 부채질하기보다 모디 총리는 유권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여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맺고 있습니다. And rather than stoke hostility between two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Mr. Modi should look for other paths to voters' hearts.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모디 총리가 힌두 민족주의를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인도 내부에서는 종교 간 갈등, 특히 이슬람과 마찰이 심화되면서 제2의 뭄바이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파키스탄과의 분쟁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인도 국민의 대다수인 힌두 교도들의 전폭적 지지를 발판 삼아서 장기 집권을 모색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압축 성장의 모델인 우리나라,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서 모디노믹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지적한 것처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론이 분열되어 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안정적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청렴한 이미지에 카리스마까지 있는 기업 친화적인 모디 총리 체제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유망 인도 시장 개척에 또 모디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감사합니다.